안녕하세요. 저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 김현주입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종양내과 박인근입니다. 흔히 방사선 치료라고 한다면 방사선 치료 기계를 이용한 외부 방사선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립선암 치료는 수술이 제일 좋지 않나요?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 수술을 하고 어느 경우에 방사선을 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남성 호르몬을 박탈시켜서 전립선암이 먹고 자라는 그 먹이를 제거를 해서 치료를 하는 원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그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겪게 될 다른 부작용이나 다른 증상들은 없을까요?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이제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남자의 특징들이 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근육이 빠진다거나 이제 체형이 좀 바뀌어요. 배가 많이 나오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체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골다공증 고생을 잘 안 하는데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를 하면 골다공증도 잘 생기게 되고 심혈관 질환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인지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이렇게 남한테 말하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이 발기부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이 될 수가 있고요. 뭔가 부부관계에도 좀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영구적인 건가요, 교수님? 약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약물,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는 약물 치료다 보니까 그거 사용 기간 동안에는 이제 발기부전이 거의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끊고 났을 때는 서서히 회복이 되는데 이게 방사선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죠? 방사선 치료 자체에도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발기부전은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하는 기간 동안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겨요. 가령 폐경기, 여성들 폐경기를 잘 겪잖아요. 근데 남자들도 그런 비슷한 증상을 겪습니다. 얼굴이 확확 달아오른다든지 관절이 쑤시고 아프다라든지 기운이 너무 없다든지 굉장히 피로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보통은 저희가 방사선을 하기 한두 달 전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두세 달 전에 시작을 하니까 이제 증상을 좀 겪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오게 되고 뭐 방사선 때문에 추가적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항호르몬,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보통 한두 달 뒤에 이렇게 저를 만나러 오시면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방사선 치료가 조금 일찍 들어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중에 갱년기 증상을 겪으면서 이제 방사선 치료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요?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나나요? 삭신이 다 아픕니다. 뭐 다양하게 호소를 하시는데요. 제가 늘 외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이 비특이적으로 내가 왜 여기가 이렇게 아프지 설명이 잘 안 되는 새로이 생긴 증상들은 물론 무엇이 원인인지를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로 인해서 겪게 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면 또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치료하는 기간 중에 힘든 부분이 있고 치료하는 중에는 안 생기는 문제인데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한 3에서 6개월 뒤에 이제 치료를 다 잊고 지낼 즈음에 방사선 치료로 인한 후유증이 생기는 것들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급성기 부작용이라고 우리가 흔히 칭하는 방사선 치료 기간 중에 생기는 부작용은 흔히 방사선으로 인한 방광염 증상, 빈뇨, 잔뇨감, 배뇨통 이런 증상들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또는 소화기 계통 증상으로 장염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시던 방사선
내 골반을 지나가면서 유발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종료가 되고 나야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치료 기간 중에는 저희가 환자분의 증상의 정도와 증상을 확인을 해서 필요한 약제들을 처방을 해드리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종료 후에 생길 수 있는 만성 부작용에 있어서는 이제 방광염 증상이 오랫동안 회복이 안 되고 지속되는 만성 방광염으로 진행이 되면서 소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또는 배뇨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는 전립선 뒤쪽에 있는 직장의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도 대표적인 방사선 치료의 만성 부작용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설계하고 치료를 실제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 이제 방사선종양학과 의사의 역할인데요. 저희가 이제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광의 소변을 한 2시간 정도 채우고 치료를 진행하거나 또는 직장 내에 풍선을 삽입하여 치료를 하면서 정상 장기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부작용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좀 무서운데요. 이게 빈도가 혹시 얼마나 자주 생길까요? 네, 치료 기간 중에 이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방광 증상이라던가 장염 증상은 대략 한 25% 정도까지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낮다고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높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치료를 해보시면 대부분은 약물 복용이 필요 없을 정도의 약간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시다가 치료가 끝나게 되고요. 약물 복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한 2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뭐 혈뇨나 직장 출혈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략 연구들에서는 적게는 한 5% 미만, 많게는 20% 이상을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진행됐던 연구들이 예전에는 3차원 입체 조형 치료나 또는 2차원 방사선 치료, 그러니까 예전 기술로 시행을 했을 때 결과들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거의 100% 환자분들이 다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훨씬 더 부작용이 적게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지는 않다. 그런 말씀이고 아까 이제 5%나 20% 이런 말씀은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 그러니까 100명이 방사선을 받으면 5명 이하거나 뭐 또 어떤 연구에서는 100명이 방사선을 받으면 20명 정도 생긴다는데 옛날 기술을 받았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라는 게 발전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죠. 방사선 치료기 자체가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가 좋고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기계가 바뀌고 있고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들이 또 더 안전하게 받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으나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생겼을 때 상의를 하면 또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작용까지는 알아봤고요. 참. 그리고 혹시 방사선을 받을 때 대략적으로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비용이잖아요. 비용. 네, 그렇죠. 비용이 혹시 어느 정도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비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예전에 보험 적용이 안 됐을 때에는 치료 비용이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드는 고가의 치료였습니다. 비싸네요. 근데 수년 전에 이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전부 급여화가 되면서 실제로 환자분이 부담하시는 비용은 1회에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방사선 치료를 뭐 5주에서 6주 정도 치료를 한다고 쳤을 때 대략 100만 원 정도의 치료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정확한 비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고 네, 환자분이 처한 상황, 환자분이 어떤 치료를 받게 되실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치료 받으실 병원에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계획에 따라 조금씩은 바뀔 수는 그렇죠. 있는데 어쨌든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몇 년 전에만 해도 굉장히 고가였는데 최근에 보험 적용이 되면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보험 체계가 잘 돼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립선암의 치료, 명백한 치료법으로서의 방사선 치료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혹시 수술한 후에도 방사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혹은 수술하고 뭐 한참 지나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을 시행을 받았더라도 수술한 조직을 꺼내서 현미경으로 봤더니 어떤 위험인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수술만으로 끝내기에는 이 환자분은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다, 낮은 환자다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수술이 끝나고 4에서 6개월 이후에 이제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받게 되고요. 또는 그런 위험인자가 없어서 그냥 경과관찰을 쭉 시행하던 중에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PSA라는 수치를 확인을 하죠. 그래서 PSA 수치가 점차적으로 올라간다. 또는 영상 검사를 했더니 국소 재발성 병변이 보인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에서도 방사선 치료를 구제요법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도 어쨌든 간에 그 뭔가 안 좋은 게 있거나 조직 검사 소견에서 아니면은 괜찮았는데 피 검사에서 PSA라고 하는 수치가 올라가거나 영상 검사를 했는데 뭐가 좀 보인다. 그러면 방사선을 추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방사선 치료로 완전한 치료를 하는 것도 됐고 수술 후에도 방사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혹시 전립선암이라는 게 꼭 이렇게 국소적으로 오진 않잖아요. 어딘가 퍼져서 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 참 그런 경우가 없으면 좋은데 저희가 가끔 그런 경우를 봐요. 막 아파서 왔는데 보니까 딴 데 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전립선암이 전이성 전립선암인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전이성 전립선암에 있어서도 뼈 전이로 인하여 통증이 있으신 경우를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전이성 병변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통증 완화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척추뼈 전이가 있는 경우에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뒤쪽에 있는 척수신경을 누르거나 척수신경을 압박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더 진행할 경우 척수신경 마비와 같은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 목적으로 척수신경 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환자분들에서는 전이성 병변이 있을 때 저희가 가장 흔하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는 그 두 가지의 경우가 되겠고요. 그 이외로는 이제 전립선암 병변 자체가 많이 자라나면서 방광을 침범해서 혈뇨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거나 또는 그로 인한 회음부 통증을 심하게 경험하시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통증 조절을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회음부라는 데가 이제 회음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닿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텐데요. 골반 제일 아래쪽에 통증을 경험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골반통보다 더 아래쪽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항문하고 남성으로 따지면 이제 고환 사이 뭐 그쪽 정도의 통증이 되게 심하게 올 수 있다. 그럴 때 방사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립선암의 완치 목적의 치료가 아니더라도 증상 조절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전이가 있을 때도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생존 기간이 연장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항호르몬 치료,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를 좀 미룰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방사선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신적인 전이가 동반되어 있는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분들보다는 우리가 뼈 전이가 한두 개만 있어도 병기상으로는 전이성 전립선암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다발성으로 전이가 있는 환자분과 손 안에 꼽을 만큼의 전이성 병변 때문에 전이성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분을 다 똑같이 치료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제한된 숫자의 전이성 병변이 있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전립선의 방사선 치료를 해주는 게 환자분의 예후나 또는
후속 치료, 항호르몬 치료를 조금 늦출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이득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렇게 네. 상세하게 잘 알아듣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듣다 보니까는 하나도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주 교수님 오늘 이제 전립선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사실은 진료실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싶거나 많이 질문받는 내용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